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고 돈도 없고 다 재산도 한 푼도 없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정도 재산이 없으시면 기초연금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으십니까? 기초연금은 전 국민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지만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냐면, 자, 대한민국에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노후에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잘 해오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재산과 소득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을 환산해가지고 하위 70%에게 드리는 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하위 70%를 하게 되면 위에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을 받으려면 결국은 소득 환산액이 하위 70%가 돼야 되는데 이 하위 70% 되는 선이 있거든요. 이 선이 단독 가구하고 부부 가구가 약간 달라요. 단독 가구가 월 소득 환산액 한 213만 원 정도 될 거고요.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월 34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환산한 금액이 부부 가구 기준으로 340만 원 이하가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 한 달에 월 33만 4천 원씩 받으실 수 있고 연간 40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준만 되신다면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셔야 받는 겁니다. 대상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딱 그 커트라인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내가 돈을 좀 빨리 써가지고 줄면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드리다 보니까 요 70%를 긋는 선이 매년 바뀝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요만큼 있어가지고 탈락이었어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내 재산을 넘어가면 나도 요 바운더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여러분 조금만 더 챙겨보신다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받다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내 재산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또 올라버렸어요. 그럼 또 못 받아요. 최근에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공시가격이 오른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꼭 챙겨보셔가지고 내가 대상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주민센터에다가 끊임없이 좀 물어보십시오. 되냐 안 되냐 매일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그러다가 되면 받으시는 겁니다. 자, 소득 환산한 금액이 34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이상이면 탈락돼서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로 하면 내 소득 환산액이 340만 원인가 보시면 일단 65세 이상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알바를 하셔가지고 소득이 있으신데 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신고되는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 환산해가지고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빼줍니다.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빼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200만 원 있다. 여기서 100만 원 빠져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 중에서 70%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한 70만 원밖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게 좀 유리하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내가 소득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용들을 다 빼지 않습니까? 순수한 소득 금액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이자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고 다 합쳐가지고 소득을 먼저 더합니다. 이미 뭐 소득이 한 3,400만 원 넘어가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소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득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집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이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들, 목돈이 있거나 뭐 주식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자, 이런 자산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거기에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내가 현금이든 목돈이든 이렇게 돈을 갖고 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 뭐 해약환급금도 봅니다. 뭐 주식 현재까지 쌓여있는 금액, 그 다음에 뭐 현금, 예금 다 봅니다. 자, 이런 모든 자산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합쳐서 거기서 대출은 뺍니다. 남은 그 현금에 대해서 곱하기 4%를 해서 소득 환산을 계산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현금 자산들이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소득 환산액이 얼마냐면 10억 곱하기 4%. 그러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나누기 12 하게 되면 월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럼 월 334만 원이 나오죠. 아까 기준이 얼마로 했습니까? 34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10억 밖에 없어야 돼요. 집 있으면 안 됩니다. 일하시면 안 돼요. 다른 소득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억만 있다면 저스트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국민연금도 몇십만 원 있고 그다음에 이자소득도 좀 있고 별로 안 되지만 한 1억짜리 집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집이 있어요. 5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5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그 5억을 4%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주거공제를 빼줍니다. 5억에 살고 있지만 대략 한 1억 3,500을 빼줘요. 그러면 한 3억 5천이 나와. 그러면 3억 5천 곱하기 4% 하게 되면 한 1,200만 원, 1,5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환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더해서 결국은 월 340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7, 8억 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면 한 1억 빠지고 그러면 한 6억, 7억 되는 것이고 거기에 4% 하니까 2,400이고 월소득 200 잡히는 거니까 이미 집만 가지고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으로 2, 300이 잡혀요. 내 집이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자동차는 차량 가액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금은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타는 차가 4,500만 원이야.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1년 지나가지고 얘가 4천만 원 됐습니다. 그럼 4천만 원 넘으니까 못 받아요. 근데 2년 지나가지고 3,500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감가를 반영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못 받는 것이고 4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보험개발원을 가시면 내 차량에 대한 중고차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차량 가액이 예를 들면 감가가 돼가지고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천만 원도 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4%를 기억나시죠? 3천만 원 곱하기 4% 120만 원 나누기 12 한 달에 10만 원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시면 받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회원권이 있습니다. 회원권. 내가 콘도 회원권이 뭐 골프장 회원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실 부자잖아요. 기초연금 받으면 안 돼.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 몇십 년 전에 회원권 막 분양에 있을 때 자기가 돈은 없지만 회원권이 잘 된다니까 콘도 회원권 산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콘도는 망했어. 가봐야 뭐 허름하고 볼 것도 없어. 근데 그 회원권 팔리려니까 팔리지도 않아. 이분들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내가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못 받아요. 왜냐면 회원권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그 1,000만 원에 곱하기 4% 나누기 12에서 월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1,0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봐요. 탈락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혹시 기초연금 받을 생각 있으시다? 그럼 쓸데없이 이상한 회원권 사지 마셔라. 아시겠죠? 진짜 뭐 회원권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에 몇 달이라도 가가지고 며칠이라도 가서 회원권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다 망해가는 회원권. 지금 외곽에 그런 거 많잖아요. 다 허름하거나 오히려 유령화가 돼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런 거 괜히 사지 마라. 나는 그진데 아들이 부자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보는 것이지 내 자식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할 때는 부양자들의 소득까지 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기초생활수급이 아니고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내 것만 보는 것이지 자식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집도 없어요. 그럼 기초연금 대상이 되죠. 근데 집도 없으면 어딘가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전세 살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기초연금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 집에 얹혀 사는 경우. 집 명의는 누구 명의야? 자녀 명의죠.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기는 자녀 집에 살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녀의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한 시세를 분석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그걸 당신의 소득으로 봐주기 때문에 자녀의 집에 얹혀 살 때는 일정한 소득이 합산된다. 정확한 기준은 이제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정 기준액 340만 원 이하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다음 달 통장에 이제 33만 원 나오겠지라고 기대하시죠. 그런데 기초연금은 대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33만 4천 원 매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감액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에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이 있어요. 노령연금을. 자,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연금도 일정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하고 기초연금도 일정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면 복지를 중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두 개를 다 받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을 감액하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대상이 돼도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달에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한 100에서 12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소득 아까 환산액이 34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준다 그랬어요. 나는 339만 원이야.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집 할아버지는 341만 원이야. 그럼 못 받잖아요. 만 원, 2만 원 차이인데 나는 당첨이 된 거고 저분은 탈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탈락된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고 당첨된 나는 33만 원 받아.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첨된 나는 339 더하기 33만 원이면 어떻게 돼? 370만 원 되는 겁니다. 당첨이 되는 바람에 옆집 할아버지
할아버지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히 많아지는 구조가 발생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339로 당첨이 됐다. 그러면 3만 원만 줍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만 최저 금액 33,000원이니까 10%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래야지 옆집 할아버지가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자산이 조금 많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잖아. 빼돌리는 거죠. 숨겨놔. 혹은 뭐 자식에게 줘.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거 안 돼요. 이미 2011년 7월부터 국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려고 한 5천만 원 빼돌렸어. 그럼 물어봅니다. 분명히 지난달까지 5천만 원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아니 그냥 뭐 다 썼는데 사실 애한테 줬는데. 자, 그러면 국가가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뭐 없어진 건 어쩔 수 없죠. 대신에 없어진 거를 있는 걸로 반영할 거예요. 안 빼줘요. 그 금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비 금액만 빼줍니다. 내가 1억을 없앴다 하더라도 1억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쓰겠지라는 금액, 자연 소비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월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그것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 월 280만 원 빼주고 연간 되면 한 3천만 원 빼줄게.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1억을 없앴어. 근데 1억을 다 반영받으려면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리 굴리지 마라. 결국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나오면 받는 것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고 돈도 없고 다 재산도 한 푼도 없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정도 재산이 없으시면 기초연금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으십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냐면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 기초연금은 전 국민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지만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예 안 돼, 아예. 그럼 난 돈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공무원이었으면 공무원연금 있잖아요. 그거 뭐 하셨어요? 그거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내가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려우신 건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일시금 받은 것도 이미 연금으로 받을 권리를 일시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거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공무원 계시다면 공무원 일시금 절대 수령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맨날 바뀌고요. 내 재산도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국가가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받았는데 6개월 뒤에 평가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럼 안 나와요 또 다시 6개월 뒤에 평가했는데 또 합격됐어요. 그럼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계속 평가해서 주십시오. 만약에 기준에 들어오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가가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평생 못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계시지 마시고 6개월 뒤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재산 관리 따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집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얼마 되냐고. 그럼 내가 다 알려주면 계산하겠어.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숨긴 자산이 나와. 제가 그러면 집은 그거밖에 없으세요? 이제 그 집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야. 진짜 없어요? 그러면 저기 뭐 땅이 좀 있는데 땅도 얘기해. 그럼 또 그거 말고 또 저기 뭐 또 있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 국가는 다 알고 있다. 국가는 이미 여러분이 사인 한번 하는 순간 여러분 재산을 통틀어 다 갖고 옵니다. 그걸 판단하시려면 주민세탁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면 국민연금 많이 받아봐야 기초연금이 감액되니까.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걸 오히려 중단한다거나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소탐대실하는 겁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겁니다. 내가 한번 많이 받겠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 금액을 평생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1, 2년은 국민연금을 줄여가지고 기초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깎아놨는데 갑자기 국가가 제도를 바꿔버려가지고 기초연금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한 거지? 어차피 다 받을 걸 그냥 국민연금이라도 많이 올려놓을 걸.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나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깎아놨는데 기초연금을 기준을 바꿔버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만 줘버리는 거예요. 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도 못 받고 국민연금도 적게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제도고요. 조만간 바뀔 거라고 지금 이미 개편안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제도 때문에 평생 확정된 국민연금을 내가 좌지우지한다? 굉장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중에 받게 되면 좋은 것이고 못 받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계없이 여러분이 받게 될 국민연금 이것이 가성비가 좋다면 최대 극대화하셔서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지 못 받을지를 고민하시는 거죠. 기초연금은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받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일정한 자격이 되신 분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소득 하위 70%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위 70%가 과연 없는 사람들이냐에 대한 논쟁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하위 몇 프로가 없는 사람들이냐? 왜냐면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건 좋죠. 하지만 세금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써야 될 세금이라는 재원이 기초연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강남에서도 전화가 와요.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냐. 물론 강남에 사신 분들이 전부 잘 사는 건 아니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재산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짜로 준다니까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양보하시고 이제 없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오히려 못 받고 놀아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받냐 이런 논쟁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내가 놀아서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싶었지만 내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서 사업을 실패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소득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노후를 좀 지원해드리는 게 맞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